자, 우리 임재우 기자 2030 당사자 모셔서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분 얘기했는데요. 자, 이번에 출구조사, 여론조사 괴로우시죠?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단도직입 장군님. 예. 왜 이렇게 많이 틀렸습니까? 우리나라 그러게요. 출구조사, 여론조사. 이번에 저는 사실 여론조사 그렇게 오래 일을 한 건 아닌데. 아,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왜 제가 전문가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조사를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돌리는데 샘플 수를 다 채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조사들이 돌다 보니까 예.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저희도 예측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너무 좀 천차만별인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고 뭐 당장 뭐 사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출구조사 결과가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를 지금 다 느낀 상황이라서 이 뭐 선거나 여러 가지 뭐 선관위 문제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여론조사나 출구조사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무언가 조금 시스템을 지금과는 좀 다르게 가거나 보완하거나 아니면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한 논의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조사라는 게 유용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첨예한 정치적인 시기에 신뢰성이 떨어져 가지고 여론조사라는 일반에 대해서 다 불신하게 돼버리면 또 좋은 도구 중에 하나를 놓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틀리냐면 천천히 이야기해 보시죠. 예. 윤희용 대표님이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론조사하고 출구조사는 좀 다르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그 해주세요. 여론조사 선거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이제 결과인 것이잖아요. 네.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론조사에는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의 결과는 투표에 100% 다 참여한다는 전제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과 선거 결과를 바로 비교하는 건 사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항 중에 이번 선거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 문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적투표 의향층.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게 한국에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이제 그 의무 있잖아요. 의무. 그래서 이제 다 참여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론조사하면 막 80% 90% 참여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부실한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당신이 이전 선거들 몇 번 참여했느냐. 그다음에 이번에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LV라고 부르는데 likely voter. 투표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이제 합니다. 네. 그것도 사실은 요즘에 많이 틀려서 미국도 그러면 조사기관마다 모델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항에서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이쪽을 좀 더 올려야 되고 이런 모델링을 가지고 있어서 발표하는 것이 미국은 이제 많이 트렌드화가 됐어요. 이제 한국은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규제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일단 발표를 이제 그대로 전통적으로 하고 발표하는 형태가 있는데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는 이제 그 차이가 있다. 근데 출구조사는 투표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와 유사성이 이제 매우 높은 것이고 정확도도 사실은 매우 높은 거예요. 여기에는 투표 안 한 사람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 차이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예측조사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출구조사도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예측조사의 하나이긴 합니다만 네. 통상적으로 예측조사는 출구조사를 하지 않고 어떤 조사기관이 이번에 JTBC 같은 경우인데요. 예측조사였죠. 예, 예측조사를 전화조사를 막 돌립니다. 요 선거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전화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투표를 사전 투표했는지 또 누굴 지지하는지 이런 것까지 반영해가지고 그냥 출구조사 없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전화 예측조사. 이제 그것이 이제 또 하나 있는 상황인데 옛날에는 이걸 많았는데 요즘에는 잘 없긴 한데 요즘 JTBC가 이제 하긴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출구조사가 이제 많이 틀렸잖아요.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정원호 후보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51.4%, 오세훈 46.0%. 이게 정원호 후보가 이기는 걸로 다들 받아들였고요. 제일 많이 틀린 게 아마 경남지사인 것 같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54.3%, 박완수 후보가 45.7%. 김경수가 이겼구나. 개표해 보니까 정반대로 나왔고요. 또 대구시장 선거도 초박빙 우리 출구조사 나왔는데 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추경호 53.92%, 김부겸 45.05%. 뭐 전북지사 이원택, 김관영 여기도 틀렸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궁금한 게 이 윤 대표님이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출구조사도 오차 범위가 있어요?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제 투표소에서 하는데 뭐 작긴 합니다만, 네. 오차 범위가 있고 저 수치를 명확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경합을 놓고 이렇게 그 조사기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으면 이제 페널티를 안 물고 그래요. 계약을 맺을 때. 네. 이번에 보게 되면 이제 출구조사와 관련해서 많이 들으셨던 거는 사전 투표의 비중이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전체 투표의 한 40%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출구조사 형태로 하지 못하고 네. 이렇게 이제 출구조사하는 팀이 또 전화조사를 해요. 사전 투표한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이 출구조사하는 팀한테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별, 연령별 정보를 줘요. 반영하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합산을 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이게 100% 출구조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40%는 전화조사를 한 거니까. 사실상 여론조사 비슷한 네, 거죠. 100% 이제 이게 만약에 절반가량 사전 투표한다고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출구조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전 투표가 출구조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만이 문제라고 하면은 좌우가 같이 틀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 후보가 진다고 하는데 이긴 것, 진보 후보가 진다고 하는데 이긴 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관되게 이번에는 보수 후보들이 득표율 까봤더니만 훨씬 높게 나온 이 현상만 쫙 있는 거예요. 전남은 잠깐 예외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보수 응답자들이 출구조사에서 어떤 특성들을 보였다는 것이고 그것이 일관되게 응답 거부 이 현상이 체계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나아가게 되면 사실은 부정선거를 믿는 여론조사 한 30% 나온다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최소한 이제 20%는 된다는 거거든요. 네. 보수에는 상당 부분 있다는 건데 보수의 성향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약간 의심 가는 분들이라고 하면 출구조사에 정확하게 응답할 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보수층들의 어떤 분들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런 제도들 의견을 표출해서 발표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커서 반응도가 상당히 제약되는 부분들. 그래서 출구조사에서 이렇게 응답 기피 현상이 이분들한테 많았던 거죠. 원래는 응답 기피가 있으면 비슷한 비율로 나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쪽 진영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 그 현상이 있어서 만약에 개선을 한다고 하면 조사 기법의 문제 해결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개선하는 부분이 이런 이제 보수 응답자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응답 표출이 제약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 유권자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같이 노정이 됐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군님은 출구조사 왜 이렇게 많이 틀렸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유권자들의 전략적인 선택, 전략적인 답변. 뭐 이런 부분들 답변을 전략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네. 예전에 비해서 유튜브나 등등 SNS 등등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요즘 정치를 완전히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치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 다 그것도 그게 뭐 이게 뭐 예전처럼 술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쪽에 주도된다라기보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그래서 여론조사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의 전망이 어떻게 되며 여론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할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개개인별로 전부 다 자기 전략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거기다가 조사가 워낙 많이 오면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고 고관여자들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대응하고 출구조사도 나한테 기회가 와버리면 그렇게 평소에 스스로 훈련되어 있던 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거를 백지 상태에서 조사를 딱 통해 가지고 받아들여 왔던 기본적인 모델하고는 좀 다르게 왜곡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큰 것 같아요. 유권자의 지형. 근데 문제가 이렇게 돼버리면 여론조사 자체의 기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소화해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고 해서 출구조사가 정말 과학적이지 않게 막 중구난방으로 투표소 그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투표소만 골라서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왜곡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 자체는 대단히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과학적인 걸 최대한 동원해서 합니다. 그래서 정당 그 이전 평시에 있었던 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가지고 뭐 민주당이나
쭉 권역별로 순서대로 세워서 그중에 몇 가지를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법을 가지고 빼는 등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는 출구조사라는 방식 자체가 가지는 한계여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KSOI는 이번 출구조사에 참여 안 하셨나요? 출구조사는 저희 정도 규모는 감히 감당할 수 그런가요? 없습니다. 예. 출구조사에서 이제 이게 만약에 부실하게 했다. 예. 근데 부실하게 하는 유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못 맞추면 페널티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계약 상황에서. 네. 그래서 최대한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거는 이제 음모론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3사가 파트너십 이제 하나씩 맺어져 있어요. 네. KBS, MBC, SBS에 파트너십이 이제 오랫동안 그 이제 출구조사를 했던 팀들을 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언론사가 개별적으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든다. 네. 첫 번째. 더 중요한 거. 한번 패배했을 때 우리 그 책임을 온방 뒤집어 써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KEP라고 한국 출구조사 뭐 이렇게 협회 같은 것들을 3사가 구성해서 공동으로 이제 어느 때부터 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분배를 합니다. 지역들을. 그래서 어느 곳은 많이 틀리게 되면은 그게 망신이기 때문에 잘하려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여론조사는 앞으로도 뭐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전국 선거할 때 출구조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근본적인 정찰이 좀 필요한데 이거 폐지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출구조사는 아까 이야기했던 여론조사는 이유에 대한 예측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거를 꼭 공표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 집단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거며 민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는 뭐 어쩔 수 없이 유용하기 위해서 더 과학화시키고 좀 더 그리고 또 완전히 집중화되어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선거조사 말고 정책조사나 국정수행 뭐 지지도나 이런 아주 장기간의 추이를 볼 수 있는 조사는 또 그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합리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활용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 그 출구조사는 몇십억짜리 이를테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입니다.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출구조사는 나와 있는 결과를 선험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욕구에서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던데 출구조사하고 나서 막 따라 붙고 있다, 추격하고 있다. 이 용어 자체도 사실은 다 잘못된 거잖아요. 이미 투표 다 돼 있는 건데. 다 돼 있는 건데 그걸 경마식으로 보도하면서 흥미를 좀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냉정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혼란을 준다. 거기에 이렇게 많은 혼돈,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자원, 이 논쟁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 사실은 좀 소모적인 논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출구조사는 저는 한번 진짜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이걸 진행할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론. 이게 일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왜냐하면 이제 개표가 빠른 편이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뭐 엄청 빠르죠. 빠른 거고 사실은 이제 12시 넘어가는 것들은 접전인 것이고 웬만한 그 전에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짧은 시간 이제 1시간이죠 사실은 뭐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쇼 폴리틱스 차원에서 이제 이게 가는 것이거든요. 정치가 이제 쇼 비즈니스 되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처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한다면 사전 투표도 출구조사를 하게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이제 그 오차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거는 관외 투표가 있는데 출구조사를 어떻게 하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대선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네. 이게 지역 단위 이루어지는 총선이나 이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사전 투표의 한 70%는 이제 관내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까지 어쨌든 해서 좀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다 전 옛날부터 생각했던 건데 다 전자투표로 하면 이제 출구조사 필요 없어요. 그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옛날에 부정선거 없을 때는 큰일 날 이게 이제 곧 도입된다. 왜냐하면 준비는 다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면은 바로 이제 오픈이 되는 것이니까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걸 하면은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불신이 이제 많은 그런 상황이어서
뭔가 이제 정비가 있지 않으면 요 하루 사이가 짧은 하루 사이지만은 전 국민이 집중이 워낙 돼가지고 네. 혼란이 사실은 그 충격파로 하면 엄청 심한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분 전문가가 폐지하거나 전면 개편하거나 네. 이렇게 의견을 내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출구조사, 네. 또 바로 아니, 폐지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니, 이게 있네. 이거 좀 말씀드려야 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기능성 냉감 원단을 사용한 하이브리드형 루나쿨 냉감 잎을 준비했습니다. 에어컨의 냉방병은 막고 피부에 닿자마자 시원해지는 청량감 동시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켓하니는 루나쿨 본사와 직계약으로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압도적 특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근데 출구조사가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결과만 갖고 틀려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출구조사가 중요한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서구 정치 선진국에서 출구조사 선거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고 이런 이제 보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뭐 제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이것이 어떤 정치 제도 발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가 되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지금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 발생해서 이것까지 묻히게 되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표에 정말 참여하는 실제 사람들의 의식이 어떤지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근본적인 개편 포함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이제 보면은 출구조사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아세요? 참패한 정당이 참패했다는 생각을 안 갖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 국민이 집중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이번에 15대 1이 될 거야, 14대 2가 될 거야 이렇게 쭉 하다가 출구조사에 온 국민이 집중돼서 결과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옛날에 영화 맨인 블랙처럼 딱 해서 이제 이전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출구조사가. 그래서 여기서 좀 나아지면은 저도 이긴 거예요. 여기서 좀 나빠지면 이겨도 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됐죠. 매번 그렇게 잘 보시면은 출구조사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게 그러면 긍정적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약간 왜곡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평상시 쭉 왔던 부분에서의 선거 결과에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데 출구조사 기준으로 결과에 의미 부여를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출구조사 왜곡되죠. 기준 평가니까 왜곡되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점도 지적을 좀 하고 싶네요. 아무튼 6시에 아는 거나 밤에 11시쯤 아는 거나 3시간, 5시간인가요? 5시간 정도만 좀 우리가 참아주면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맞아요. 네. 두 분 또 그 업계에 계신 분이고 참 이번에 좀 고생들 하셨고 위로 드릴 수밖에. 근데 여론조사도 저는 뒤에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꾸 이게 열어놓고 가능성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장벽을 치고 규제를 하는 게 저는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 평택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완전 고생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 전화 때문에. 전화 때문에 여론조사 굉장히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왜곡된다라고 볼 수 있는 좀 완전히 합리적인 1+1은 2다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여지들 조금 더 고관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적극적인 지지층들의 의사들이 좀 과다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는 같고요. 그래서 저는 조사 기간 혹은 조사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정도 여론조사의 횟수나 이런 거를 좀 조정하거나 조절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번에 들더라고요. 안 그러니까.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그렇죠. 과도하게. 예. 알겠습니다.